알렉산더 대왕. 단 10여 년 만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세계를 정복한 남자 알렉산더 대왕. 그의 발자국은 그리스에서 시작해 이집트, 페르시아, 인더스강까지 이르렀고 그가 멈춘 곳은 오직 죽음 앞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를 따라가 봅니다. 일부 그의 탄생과 성장.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 펠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아버지는 마케도니아의 강력한 왕 필리포스 2세, 어머니는 에피로스 왕국의 공주 올림피아스였습니다. 필리포스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으며 마케도니아를 강력한 군사 국가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아테네와 테베를 굴복시키며 그리스 세계를 통일했고 이후에는 페르시아 정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신비주의적 신앙을 지닌 여인이었고 알렉산더에게 그의 운명이 신성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더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며 이 믿음은 알렉산더의 정체성과 야망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부터 영특했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주변 세계를 배우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으로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게 철학, 정치학, 생물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고 특히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알렉산더에게 깊은 사고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말 부케팔루스를 조련한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그 누구도 다룰 수 없던 야생말을 알렉산더는 태양 방향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말의 머리를 태양 반대 방향으로 돌려 조련에 성공합니다. 이 사건은 알렉산더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력과 용기를 지녔는지를 보여줍니다. 17세가 되던 해 알렉산더는 실제 전장에 나서며 전투를 경험합니다. 기원전 338년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연합한 아테네 테베 연합군과 마케도니아가 맞붙은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그는 마케도니아 기병을 이끌고 테베의 신성대를 무너뜨립니다. 이 승리는 알렉산더가 단순한 왕자가 아닌 장차 전장을 지배할 장군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 기원전 336년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결혼식장에서 정체불명의 자객에게 암살당하면서 찾아옵니다. 정치적 음모와 궁중 내 암투가 얽힌 이 사건 이후 불과 20세의 나이에 알렉산더는 왕위에 오릅니다. 이부 세계를 정복한 젊은 왕.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즉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강경책을 사용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도시들은 가차없이 진압되었고 특히 테베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불태우고 시민 수천 명을 노예로 팔아넘기면서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그 후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아케메네스 왕조가 지배하던 광대한 제국으로 그리스 세계의 오랜 적이었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토스 오늘날의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넙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는 트로이 유적지를 찾아가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참배하며 자신을 신화적 영웅의 계승자로 상징화합니다. 그의 첫 전투는 그라니코스 강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지방 총독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소아시아 해안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기원전 333년 그는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와 직접 맞붙습니다. 이 전투에서도 알렉산더는 기병과 보병의 유기적 전술 운용을 통해 다리우스를 패주시킵니다. 다리우스는 전장을 떠나 도망치고 그의 가족은 알렉산더에게 생포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황후와 왕녀를 예우하며 오히려 페르시아 귀족들 사이에서 인정을 얻게 됩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티레, 가자,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합니다. 특히 티레 공성전은 7개월간 이어진 격전이었고 그는 바다 위에 인공 방파제를 만들어 섬을 육지와 연결시키는 기발한 전략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집트에서는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그는 이집트인들로부터 파라오로 추대됩니다. 그는 나일강 하구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이곳을 상업, 군사, 문화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최종적으로 패퇴시키고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 등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합니다. 그는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우며 과거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략에 대한 복수를 상징적으로 완성합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방으로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인도에 진출합니다. 그곳에서 포로스 왕과의 하이드스페스 전투를 치르며 또다시 승리를 거두지만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은 더 이상의 전진을 거부합니다. 알렉산더는 눈물을 머금고 귀환을 결정합니다. 귀국길엔 지독한 열병과 사막을 지나야 했고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끝까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바빌론에 정착합니다. 산부 죽음과 유산.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알렉산더는 갑작스럽게 고열에 시달리며 병상에 눕습니다. 원인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말라리아, 장키푸스, 자가면역 질환, 혹은 독살설까지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는 12일간의 고통 끝에 불과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직전 장군들이 물었습니다. 왕의 제국은 누구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알렉산더는 조용히 말합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그의 이 한마디는 디아도코이 전쟁, 즉 후계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 됩니다. 그의 장군들은 제국을 분할했고 그가 세운 거대한 제국은 분열되었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오히려 더 넓게 퍼지게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된 이 시대는 수백 년 동안 과학, 예술, 정치,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명의 중심이 됩니다. 그가 남긴 도시는 20개가 넘고 그중 알렉산드리아는 오랜 세월 동안 학문과 철학, 천문화, 의학의 중심지가 됩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동시에 세계를 연결했고 하나의 인물로 인해 동서 문명이 교차된 전례 없는 시대가 탄생했습니다. 마무리 멘트. 알렉산더 대왕. 그는 누구보다 짧은 시간에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단지 땅이 아닌 시간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정복자의 대명사로 불리고 무엇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진정 위대하게 만드는 걸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물에선 또 다른 깊이를 함께 만나보시죠.